and we have finally been able 다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유튜브에 조셉 참 디스커버리 하는 나옵니다. 한 20분, 30분 되는 거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뉴스킨 타마렉스 기부학과 라이프체인 테크놀로지가 공동 연구한 거 우와 대단해 하고 출시한다고 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로 막 한참 대단하게 날렸던 황우석 교수가 그것이 된 줄 알았는데 입증 과정에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불거품됐죠. 그것을 입증한 교수가 아까 그 서울대 정명희 교수님이에요. 네, 서울대에서 입증을 했으니까 이미 자문위원인 거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우리 회사 자문위원이신데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검증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하는데 전 세계 3대 의대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의대에서 검증을 하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이 되면서 제품화가 가속도가 높고 엄청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주식이 폭등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뉴스킨은 공식적으로 라이프체인 테크놀로지를 인수합병하게 돼요. 그래서 탄생한 브랜드가 에이즐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의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에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만드는 뉴스킨 제품, 파마닉스 제품에 에이즐락 마크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갈바닉인데도 이 에이즐락의 성분이 들어간 젤이 갈바닉과 결합이 되니까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기보다 더욱 중요한 게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인 거예요. 이 에이즐락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에이즐락 제품을 사용을 90일, 3개월 동안 하는데 개선이 없다면 환불해주겠대요. 이런 걸 개런티했어요. 대한민국은 시장 구조상 어떠한 업체도 개런티할 수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 자율 경쟁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신감이에요. 그러면서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환불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시장은 엄청나게 커져갔죠. 이 에이즐락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는 유스스펜에 대해서 우선은 설명을 좀 해봐드리고 싶어요. 이 유스스펜이라고 하는 제품은요, 사람의 노화에 관련된 것에 전반적인 개선을 도와주는데 혈행에 관련하고 뇌 건강에 관련하고 눈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유스스펜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다 공개했어요.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 떡볶이 마블님 할머니도 며느리한테 공개 안 해요. 이 회사의 엄청난 에이즈랑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대표되는 기술력을 그냥 제품이 나오면 모든 성분을 다 공개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따라할 수 없다예요. 조셉 장 박사가 에이즐락을 처음 출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회사보다 유전자 관련된 기술이 20년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따라와도 따라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정말 놀랍게 2009년도에 나오는 에이즐락이 비슷한 컨셉의 제품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LG 마스크팩은 1년도 안 돼서 중소기업에서 다 따라하는데 비슷한 유사 성분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레시피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수민의 집밥 맞나요?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김수미 아줌마가 멸치볶음을 해요. 전문 셰프도 아니에요. 재료 똑같이 놓고 최고의 셰프라고 하는 사람 재료 똑같이 주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 봐봐잉 하고 만들어요. 맛있지? 이러고 해봐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면 장동민이 맛이 아니야 이거 더 넣어 막 이러죠. 이분들은 셰프 자격증 있고 다 있고 재료도 똑같아요. 주부들은 아시겠지만 멸치볶음이 이게 쉬운 요리가 아니에요. 똑같이 해도 맨날 맛이 달라져요. 이게 조금만 하면 더 짜고요. 조금만 물엿이 더 들어가면 딱딱해지고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재료가 똑같아서 눈앞에 보는 이 전문가들도 못 따라하는데 멸치볶음 하나도 이거요. 재료 똑같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율 하나와 가공하는 기술력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파마닉스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에이즐락이 출시가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09년도에 요즘 계속 성장하고 가장 핫하게 움직이시는 모든 뉴스킨의 대표 리더들이 다 2009년도에 사업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1호선과 2호선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3, 4호선까지 지나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만한 코딱지만한 땅도 엄청나게 올라요. 왜냐면 모든 기회들이 지나가니까. 여기에 파마넥스의 에이즐락 기술력이 더해지자마자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비즈니스가 유입되면서 실제 뉴스킨 코리아의 성장은 2009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1년에 10몇 %씩 지속 성장을 10년간 한 유일무이한 기록 성장을 하게 되죠. 이게 기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오느냐를 보는 눈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킨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곳은 지하철 1, 2, 3, 4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공항열차가 하나 뚫리는 거예요. 여기에 GTX라고 지금 서울경기 난리가 난 게 있거든요. GTX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 기회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나는 인맥이 없어. 난 화장품을 못 팔아. 기차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지난달에 모나코에 다녀왔습니다. 모나코에서 전 세계 뉴스킨의 팀멜리트 리더들이 모였어요. 이곳은 뭐하냐면 그들에게 여행과 아주 즐거운 시간도 주지만 처음 이틀 동안 끊임없이 앞으로 1년 동안 뉴스킨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떨려서 모나코의 풍광이 들어오지 않고 심장이 벌렁벌렁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여기에 전 세계 모인 1,400명의 팀멜리트들이 이 비전을 보고 굉장히 가슴 뛰어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뉴스킨의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뉴스킨은 고민했다. 지속 가능한 비전이 무엇일까?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되려면 지속 성장한 비전은 무엇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스킨이 지금 현재가 어떠냐면 2018년도 총 매출액이 1년 사이에 4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성장률이 18%예요. 기업의 성장률이 18%. 이거 어느 정도 대기업 다녀보신 분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수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한 나라가 18%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응답하라 1988에서 성동일이 뭐 이자율이 27%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자율이 어때요? 기준금리 또 내려갔잖아요. 겨우 올라갔다 또 내려갔잖아요. 성장이 안 되면 기준금리도 내려가는 거예요. 금리가 높다는 건 성장률이 엄청나다는 거죠. 성장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벨로시티 런칭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건 매출액이 상승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보시는 게 회원이 16% 증가했어요. 뉴스킨의 회원이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뉴스킨의 제품이 좋아서 회원가입해서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회사가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늘어서 회사가 성장한 거예요. 이것이 다단계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어요. 다단계 회사는 소비자 숫자는 늘지 않는데 회사 매출이 커져요. 왜? 이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이 자기 투자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주요 상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정거래위원회 가셔서 이 회사의 주요 매출이 어디서 나는가를 검색해 보시면 똑똑한 분들은 바로 알아요. 순수 매출액이 일어나면 이 회사는 지속 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소위 가입비 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명목으로 내는 돈이 주 매출인 회사는 3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죠?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수입이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뉴스킨 하는 사람들의 수입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11%가 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이게 현재 지점이에요. 그런데 뉴스킨에 제가 미래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그 피에르 낭텀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계 경제 CEO인데요. 이분이 올해 타계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경영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라고 하는 곳의 CEO셨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지속 성장하는 기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왜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경영 컨설팅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대기업으로 가고 성장하는데 여러 위기들이 있죠. 그럼 이 큰 규모의 기업들이 휘청하게 되면 이게 뭐 마이너스 단위가 뭐 몇 억대가 아니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경영 컨설팅 기업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컨설팅을 해주면서 지금 당신네 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축소하고 여기에 과감하게 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처리하고 이런 걸 해주다 보니까 어떠한 기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기업의 흐름부터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고 이분이 평생토록 지속 성장하는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파악했더니 거기에 공통점이 바로 S커브의 성장을 하더라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이론입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S커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기업이 처음 시작을 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했더니 이것이 막 승승장구해서 퍼나가면서 엄청난 성장률을 그리고 올라갑니다. 신이 나죠. 그러다가 안정권에 들어서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 중에 한경이 스팀 청소기예요. 스팀 청소기라는 것 자체가 없던 전 세계 유일무이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제품을 처음에 되게 고생 되게 하셨대요. 판로를 못 찾아서 사람들이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다 홈쇼핑을 만든 거죠. 홈쇼핑에서 대박 상품이 되면서 집집마다 물걸레 청소기 없던 집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돈을 얼마나 쓸어 담았겠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재구매 텀이 1년, 2년마다 사는 청소기가 아니에요. 그쵸? 저도 7년 쓰다가 고장나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권에 들어섭니다. 안정권에 들어설 때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사 상품이 나오고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때 여기서 잘 버텨야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으로 가려면 S커브를 2차적으로 그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사업 아이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의 스팀 청소기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하나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S커브를 그리려다가 거기서 망했어요. 부도 처리 났죠. 지금 회생 작업하면서 다시 안간히 가려고 하는데 이 한경의 스팀 청소기로 번 돈을 거기서 다 까먹었어요. 어떤 한 기업이 S커브를 2차, 3차 그린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걸 2차, 3차 그릴 때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업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어디죠? 삼성.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처음 시작은 설탕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전쟁이 나고 진짜 가난하던 나라에서 설탕이 얼마나 귀했냐면 그 대한뉴스 보면요, 저도 모르지만 명절에 지금은 갈비 세트인데 그때는 설탕을 먹었어요. 이게 명절 때 선물이었다고 해서 왜? 다 수입품이니까요. 비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탕을 사탕수수 원료를 가져다 가공해서 파니까 설탕값이 내려가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빵, 제빵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제일제당 시작을 합니다. 제일제당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제 1960년도, 70년도 이 가난한 나라에서 뭘로 돈을 벌어야 될까? 또 생각한 거죠. 수입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보니까 이 나라에 비싼 게 이 나라는 노동력이 너무 싸. 그러니까 원료를 구입해서 옷감을 만들어서 되파는 수출 작업을 하는 제일모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제일모직이 또 그 다음에 막 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서 1980년대 앞두고서 뭘 해야 이 나라에서 할까? 그러니까 전부 수입해서 비싼 게 뭐였냐면 가전제품. 그러니까 이장님 댁에나 있는 전화, 이장님 댁에나 있는 TV, 그렇죠? 그러면서 자체 가전제품을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로 칼라 TV를 1980년에 출시를 합니다. 네.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 동생이 80년생인데 81년도에 돌잔치 기념으로 아빠가 칼라 TV를 사왔던 그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인데 생생히 기억이 나요. 삼성전자로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삼성 중공업, 삼성생명, 삼성이 안 뻗치는 곳이 없죠. S컵을 그리는 전문 기업이에요. 지금 삼성은 그 다음 S컵으로 뭘로 그릴까요? 바이오. 알고 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삼성 바이오 주식 한두 개쯤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S컵입니다. 그런데 제일제당 말고 또 다른 설탕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삼양. 지금도 설탕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 이것이 바로 앞서가는 기업들의 S컵입니다. 그렇다면 뉴스킨은 어떻게 S컵을 그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1984년도에 스킨케어로 첫 번째 S컵을 그리고 두 번째 파마넥스라고 하는 S컵을 성공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빅플래닛 비전도 있고 했는데 큰 S컵을 그리지 못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락을 통해서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미래를 얘기한다는 건 이 다음번 S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싱크그린입니다. 이 회사는 이때까지는 화장품 회사고 건강식품 회사에서 여기서는 유전자 관련된 회사가 되겠다고 했고 이제는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고 하면서 놀랍게도 여기서 하는 얘기가 뉴스킨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플라스틱 0% 회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거는 너무 희한한 얘기인 거죠. 전부 우리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0%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그 싱크 그린의 굉장히 큰 비전 중에 하나의 가지로 가시화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로비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회사의 큰 비전 중에 그저 하나의 가지일 뿐이에요. 싱크 그린.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아까 삼성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전전긍긍할 때 전자제품을 고민한 것처럼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미래 시장. 그 천선미 사장님이 건강기능식품 안티에이징 항산화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지 마 라고 했던 게 10년 만에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지금도 그 싱크그린, 그 친환경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이렇게 운동 정도로 되는 것이 이제 기업 상품화로 엄청나게 발전이 10년 안에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로비브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로비브는 수경재배 농법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주 훌륭합니다. 우선은 이 회사가요. 전 세계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해요. 물 부족.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땅의 오염도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얘기 들으셨죠? 생수 먹을 때마다 저 고민해요. 정수기로 먹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생수로 사 먹는 게 안전한 것인가? 이러한 환경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고민 중에 아주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물 부족 현상인데요. 가난한 나라는 물이 부족해요. 힘없는 나라는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세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물의 24%만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3%, 일본이 24%. 이건 무슨 얘기냐면 농업이 발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 보이죠. 씻고 하는데 문제 없고 수영장도 가고 물이 부족하다는 거 별로 못 느껴요. 농업도 가뭄이 나서 생산 안 되고 무슨 양파 대풍이랬는데. 왜냐하면 물이 많이 들어가는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곡물의 자체 소금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을 수입하는 나라에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곡물을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아주 안정적으로 곡물을 공급합니다. 선진국이라기 한다면 기술력이 선진국을 주도하는 것 같죠. 지금 물 부족이 제일 심각한 나라가 인도이고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인플레로 망해가는 거 기사 들으셨을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물 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체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인도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인도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우선 인구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아요.